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nglish Syntax, 영어 통사론 수업입니다. 우리 과목은 FL, Flipped Learning, 즉 거꾸로 교실 또는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첫 주에는 여러분이 영어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 또는 syntax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고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syntax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언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카툰을 한번 보시죠. 이 카툰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모자 쓴 사람이 이겼나요? 네. 예. 이 마지막에 모자 쓴 사람이 쓰러지면서 모자가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진 이유는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학적인 용어를 막 사용을 해가면서 어렵게 막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눈은 저쪽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사를 뭐라고 했냐면 Physicists always lose Nobel fights. 그래서 언제나 눈싸움에서 물리학자들은 져. 이런 말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오히려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의 직관적으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빨리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언어에 이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언어라는 것도 인간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깊이 생각을 해서 말이 한참 있다가 어느 단어가 튀어나오고 뭐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서로 뭔가 그냥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빨리 알아듣고 빨리 말하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언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덧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어를 벌써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실은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언어 생활은 매우 쉽게, 특별히 이제 모국어를 할 때는 정말 쉽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어가 그렇다 하면 grammar하고 grammaticality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grammatical 이 다음에 주어진 문장들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grammatical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문장들 쭉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게 문장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는 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해서 뭔가 어떤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정말 어색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H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like my cat better than Fred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이상하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뭔가 중의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grammatical 하면서도 뜻이 이상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A나 B와 같은 그런 문장들처럼 아예 문장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시를 보시면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통용이 되는 문장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거나 어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American English와 British English를 대별시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social groups에서 그룹 간 또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tandard English에서 I didn't do anything 해서 이렇게 부정을 한 번만 한 경우가 있는데 Non-Standard Dialects 같은 경우는 I didn't do nothing 해서 오히려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의 부정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situation,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m did you call, who did you call.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영어이기도 하고 한데 이 원래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배울 때는 whom did you call 해서 call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데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앞에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인 whom으로 써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 할 때는 이게 맞는데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사실은 뭐 who did you call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주격으로 또 나오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analogy, 그러니까 뭐 내지는 뭐죠? 비슷한 표현을 견주자면 tuxedos and sweats are both grammatical.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옷이고 옷의 종류고 이 옷을 입었을 때 뭐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보진 않겠죠. 그런데 they serve the function of warmth and coverage.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실 이들은 다른 점은 but 하고 나온 부분은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 입는 어떤 상황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할 때 턱시도를 입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때 스웨트만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뭐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어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이게 공식적인 자리냐 아니면 캐주얼한 상황이냐 또는 학교에서이냐 아니면 어디 뭐 국회에 나가 있을 때냐 뭐 아니면 결혼식 때냐 아니면 그냥 가족과 같이 있을 때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문법이란 무엇인가? 문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rules used by a community of speakers for associating meanings with sounds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가진 의미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물론 그 소리와 의미를 소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렇게나 막 규칙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해주어야지만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서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무리 없이 잘 전달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grammatical sentence is a sentence that follows the rules of a speech community in which it is used, so that listeners can assign a meaning or meanings to it.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하면 문법적인 문장은 그 어떤 특정한 언어 사회, 이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또 정해진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따라줘야지 듣는 사람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겠죠. 네. 자, 그리고 이에 반해서 또 다른 개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descriptive and prescriptive. 그래서 grammar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ptive는 물론 describe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prescriptive는 prescribe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descriptive는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묘사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것을 기술 문법이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prescriptive grammar는 prescribe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규범 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의 차이는 첫째, 기술 문법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언어학자, linguist들이 취하는 태도가 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language community,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 통용되고 있는 뭐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맞다. 일반 언중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descriptive grammar가 되겠고요. 반면에 prescriptive grammar는 그 일반 언중들이 쓰고 있어도 사실 grammarian, 그러니까 문법 학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정해놓은 문법, 규칙, 그리고 또는 맞춤법은 사실은 이건데 이걸 일반 대중들이 잘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틀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놓은,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정해놓고 이렇게 따르시오 라고 하는 그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실은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prescriptive grammar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어떤 leniency, 내지는
뭐라고 하죠? generosity, 너그러운 측면에서 보자면 descriptive grammar는 좀 더 너그럽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언중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grammatical 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 반해서 prescriptive grammar는 조금 더 뭐 엄격하고 또 이렇게 규범적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언중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fferent meanings of grammar.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의미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막 말씀드렸던 descriptive grammar, prescriptive grammar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제 문제도 좀 풀어볼 예정이고,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야지만이, 향후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components of grammar 해서 우리가 grammar라고 하는 거에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morphology, syntax, semantics, 그리고 pragmatics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 말하는 grammar는 광의의, 그러니까 그 작은 의미의 무슨 syntax, 즉 이제 문장의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의미의,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문법 안에는 사실 뭐 morphology, 즉 형태론 같은 게 뭐 어휘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죠. 그거나 또는 syntax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syntax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구나 절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semantics는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게 어휘의 의미가 됐든 문장의 의미가 됐든. 그리고 pragmatics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론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서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ntence and context.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어떤 특정 문장이 가지는 의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언어학의 한 분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언어학의 각종 분야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을 해드렸고, 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사실은 광의의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영어 syntax, 그래서 English syntax에 대해서 일단은 잠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러니까 syntax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우리가 5번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벽하게 정말 문법적으로 어긋난 그런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뭐 이렇게 약간 뒤섞어 놓은 원래 문법적인 문장이었던 걸 막 뒤섞어 놔서 문법적이 아닌 그런 문장이 된 경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What did you buy it for him? 했을 때 이때는 what하고 뒤에 나와 있는 it이 사실은 둘 다 목적어가 되는 거고, 목적어는 여기서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아예 맞게 하려면 What did you buy for him?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Did you buy it for him? 해서 목적어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Why you not study harder? 이것도 why not study harder 또는 why don't you 또는 why do you not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 you라는 주어를 살리고 싶으면 조동사 do를 사용을 하셔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어를 별로 살리고 싶지 않고 뭐 이제 굳이 you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하면 why not study harder 이런 식으로도 바로 가능하죠. 그리고 D에 나와 있는 거는 I ain't gonna do it. 이거는 사실 문법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다고 말하기보다는 ain't 같은 경우에는 뭐 have나 해부동사 또는 비동사 뭐 이런 거에 대체해서 쓰는 일종의 다이얼렉트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이얼렉트라고 해서 뭐 받아들이는 뭐 그런 그래머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학교 문법이나 또는 정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문법, 정말 그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법에는 맞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am not
going to 이렇게 바꾸라고 말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I'm not going to do it 또는 I'm not gonna do it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him and me are gonna hang tonight. 이때도 뭐 이제 주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주격으로 써라라는 게 있으니까 he and I로 바꾸시는 게 맞을 테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G는 who did you speak t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가 전치사고 to 다음에 뭐 그 누구라는 그러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근데 그 누구에 해당되는 게 who니까 who는 목적격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맨 앞으로 갔을 때도 역시 whom did you speak to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평상시에 whom이라기보다는 who did you speak to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사실 많이 통용이 되는 건데 뭐 정말 엄격한 의미에서 철저한 의미에서의 그런 문법이다. 그러면 아마도 이 목적격이 왜 아니지? 하고 틀리다고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H 같은 문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 like my cat better than Fred 하면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than을 중심으로 해서 my cat하고 Fred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at하고 Fred 두 존재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Fred보다는 cat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한 상황은 I라는 주어와 Fred가 두 개가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하고 Fred가 둘이 경쟁적으로 cat을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더 프레드보다는 나의 캣을 내가 더 좋아해.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어떤 주어끼리 비교가 되는지 아니면 목적어끼리 비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법적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서 문법적인 걸로 알았던 것이 뭐 prescriptive grammar 즉 규범적으로 정해진 것에 따르면 어쩌면 틀린 그러한 비문법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문장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 첫 번째 비디오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이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